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최근에 탄핵 심판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아시아투데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투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못 믿는 7가지 이유, 이 주제로 긴급 대담에 출연을 했는데요. 최영재 국장께서 진행을 해 주셨고요. 그 7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제목은 윤석열 탄핵 심판, 정치 재판인 결정적인 증거, 마은혁 인명보류 권한쟁의를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이 재판관이 변론기일에서 대형 실수를 저질렀는데 아무도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아서 저라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그 재판정에서 국회 측 청구인이 도둑이 재발절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흠결이라고 한다면 국회 의결이 다시 말하면 필요하다라고 헌재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의결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 며칠 걸리죠? 한 2주 걸립니다. 그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동료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독선적이고 독주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쟁의 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각하하겠다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독선적인 재판 진행이고 동료 재판관들의 그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동료 재판관들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재판관의 핫바지입니까? 들러리입니까? 효력 없는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문영배 재판관의 이런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본론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될 것 같기도 하고 변론기일이 더 잡혀서 좀 늦춰질 것도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가 다음 그 변론기일 혹은 선고기일 이런 것들을 확정하지 않고 좀 미뤄져 있어요. 원래는 급하게 결정하려다가 변론기일을 다시 재개했고 변론기일이 재개됐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변론기일을 더 열 것인지 아니면 선고를 할 것인지 각하를 할 것인지 어떤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한 일정이 현재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정말 임명이 될까? 안 될까? 이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찬성과 반대, 다시 말하면 인용과 기각의 헌법재판관들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헌재를 긴급 항의 방문했죠. 왜 그랬느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결정의 건을 먼저 진행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제가 일요일날 2월 9일날 방송을 대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에 제가 그 자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의 건을 먼저 처리하라 하는 것을 헌법재판 앞에서 가서 국회의원 모두가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항의 방문을 한 것은 뭐 저의 방송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원장관께서 헌법재판소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헌재의 독재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독선적으로 위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결정의 건을 먼저 하라 이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 의견들이 지금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를 다투는 탄핵 심판이 아니다. 헌법재판이 아니다. 지금은 내란 선동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게 정치재판 아니냐. 이미 이 탄핵 인용을 정해놓아서 아주 신속하게 또 조기 대선 일정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형국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적하고 또 언론에서도 최근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백하게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를.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의 건을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보류의 건보다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의 건을 건과 관련된 권한쟁의 건을 먼저 진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의결 정족수의 건은 현재 아무런 변론기일이나 변론 준비기일도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을 세우려면 아까 두 안건이 처리할 때,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세운다면 그건 논리적 정합성이죠. 논리적 정합성을 놓고 보면 그게 보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혹은 판단할 때 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느냐, 그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가, 먼저 진행할 일을 상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혹은 결과를 예상하면 논리적 정합성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느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에 부합할까? 이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우선 각각의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안건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의 건,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의 건,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의 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의 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권한쟁의인데요. 국회의장 의원식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 발생한 권한쟁의입니다. 한덕수 탄핵소추 가결 행위와 관련해서 국회의장 의원식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의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건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과정에 의결 정족수를 일방적으로 151명이라고 정하고 가결 처리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하게 되면 침해받지 않을 그런 의결권을 의원식 국회의장 때문에 일방적으로 침해받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헌재의 권한쟁의를 청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건,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의 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건은 뭐냐? 그것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제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선포 및 그리고 소추결서 송달 이거 자체를 효력을 무효로 해서 해달라. 그래서 효력정지를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한 것인데요. 이것은 200석 이상으로 가결 정족수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을 그 권한의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덕수 그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관련한 그 가결 선포라든지 의결서 송당 행위를 효력을 그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효력정지 신청권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한쟁의 이게 결론은 같은 겁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쟁점이 뭐냐? 151석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의결 정족수를 가결 정족수를 151석 이상으로 할 것이냐? 200석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의결 정족수가 어느 게 더 맞느냐? 이거 판단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누가 봐도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1시간 이내면 뭐 결정 나겠지요. 헌법재판관들이 둘러앉으면 뭐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하여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권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쟁의입니다. 이때의 대통령은 누구냐?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후보를 국회에서 의결해서 추천한 그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측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어떤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를 신청을 한 거죠. 따라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최상목은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 그 효력을 근거로 해서 그 의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헌재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측이 제기한 그런 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의결 정족수의 건과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권 이 세 가지가 아까 그 의결 정족수의 건은 효력정지 신청의 건과 또 하나는 권한쟁의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몸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권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본안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의 건과 의결 정족수의 건은 연동되어 있는데 어쨌든 의결 정족수의 건은 별도의 안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151석이냐 200석이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의 건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의결 정족수의 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판별할 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논리적 정합성을 놓고 판단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권을 우선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할 때 헌재가 최대행의 마은혁 임명 보류가 그 위헌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의결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굳이 헌재 위헌 결정에 의해서 구속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임명할 수가 있는 근거가 좀 생긴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후에 그래서 임명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후에 한덕수 대행 그 의결 정족수의 건이 결정이 됐는데 200명 이상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고 최 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의 그 임명 효력이 아주 크게 논란이 될 수 있죠. 그 전에 또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임명도 또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고 최 대행이 부총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헌재가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의 건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건과 관련해서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밀어놨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건의 결정과 관련해서 일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논리적 정합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헌재가 한대행 의결 정족수의 건을 마은혁 임명 보류 그 권한쟁의보다 먼저 진행해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200명 이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은 즉시 본인 자리로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었기 때문에 192명으로 가결시킨 탄핵 소추 의결은 자동 무효가 되죠. 소멸하죠. 또한 마은혁 임명 보류 그 권한쟁의의 건도 당사자인 최 대행이 그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닌 위치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최 대행의 그 권한쟁의의 적격이 상실돼서 다툴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안건도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의 건을 먼저 의결하게 되면 151석으로 하더라도 200석 이상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먼저 하게 되면 차후에 어떤 다른 논란의 문제들을 생산하지 않는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되죠.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 정합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덕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결정의 건이 먼저 다뤄지는 것이 100번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아까처럼 비교해서 평가해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의 건이 우선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상황과 분위기를 놓고 볼 때 다시 말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 건과 그리고 권한쟁의 의결 정족수의 건이 언제 처리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행태를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에는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은데 이건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적인 타당성을 놓고 볼 때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의결 정족수 결정의 건이 먼저 다뤄져서 200석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던 전례를 우리가 참고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정합성이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결정의 건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정합성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 정의 건을 끝까지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오로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기 전에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한 그 인용 의견을 내줄 재판관을 6명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거 세상이 이제 삼척동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해 보면 스스로 윤석열 탄핵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의 위반 여부, 법률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파면을 목표로 하는, 탄핵의 인용을 목표로 하는 것을 그걸 목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정치 재판임을 만천하에 자백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 재판관 전원에게 요구합니다.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결정의 건을 모든 안건에 우선해서 처리하는 것만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치 재판으로 하고 있다. 위법하더라도 위헌적인 절차를 감수하고서라도 어쨌든 파면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 재판이다. 이런 국민들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라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탄핵심판을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이 그래도 마지막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현재 그 신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남아있는 신뢰라도 유지할 수 있으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결정의 건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거를 먼저 결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도 함께 드리면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